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장중한테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물론 마무리도 0.3%의 상승과 함께 3286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과연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하고 완전히 반대의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긍정적이었지만 오늘 코스닥은 비교적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오랜만에 1.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며칠 동안은 100원씩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1100원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마찬가지인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무려 7.4%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삼성 SDI, SDI는 오늘 1% 가까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대금을 보면 오랜만에 20조를 넘겼죠. 그런데 과거에는 20조를 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거래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이 조금 강하게 매도를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1%의 상승이 나왔는데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여전히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지금 규모만 3천억 원, 기관은 1,500억, 모두 정말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살펴보면 1,800만 주거든요. 과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과거에는 200만 주, 많게는 5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을 형성했었는데 오늘 정말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크게 밀리게 된다면 항상 조심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는 정말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얼핏 보더라도 지금 개인만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연기금도 지금 8거래일째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많이 눌렸던 만큼 정말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LG전자, DB하이텍,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포스코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노베이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원자재 가격과 한번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은 유가, 포스코는 철강.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유가하고 철강석 가격 여전히 견조하고 꾸준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국제강, 현대제철, 철강 종목들이 세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좌측의 순매도 종목을 보면 지금 카카오가 독보정 1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포스코, 기아,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SK이노베이션이 있고 포스코, 현대제철. 오랜만에 철강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종목을 보면 역시나 카카오가 독보적이네요. 자, 최근에 성장주의 흐름을 보면 정말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다들 조금씩 저점을 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관련주들,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2차전지 관련주들, GM과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고, 또 며칠 전에 현대차에서 작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 시장에서 20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2차전지 소재주까지 최근에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먼저 삼성 SDI. SDI는 미국 투자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조금씩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소부장 기업들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이 종목은 1월달에 한 차례 세웠었던 전고점을 진작에 돌파했고,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다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업체들이죠.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유사한 기업인 SKC. 물론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다들 저점을 딛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솔로스 첨단 소재,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LNF, 원익 P&E, 첨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높낮이의 차이는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2차전지 대장주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작은 종목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LG화학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에너지 솔루션에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차라리 LG화학보다는 저는 삼성 SDI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점에만 5%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유가의 수혜까지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2차전지와 유가에 대한 수혜, 두 가지 시너지 효과를 모두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최신 정보를 보더라도 여전히 유가는 견조하고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측에 있는 철광석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원자재 가격들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철강 관련주들도 충분히 철강 가격 상승과 함께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항상 이 가격적인 부분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환매를 보면서 내가 그 순환매에 편승해보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조금은 그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이른 시점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정보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한 발 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고점 부근이라면 또 빠르게 순환매를 보여주는 이 시장 속에서 그 고점에서 자금이 옮겨가게 된다면 또 나는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른 순환매 속에서 이른 타점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섣불리 진입하지 말자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의 지금의 실적이 좋고 또 3분기나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 종목을 홀딩하는 전략이 더욱더 나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전업 투자자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순환매 시장에서 다음 어떤 업종으로 자금이 돌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빠른 순환매와 함께 옮겨 타는 전략, 저는 그것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그게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본업이 있다면 더욱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적이 받쳐준다면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까지 다들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을 딛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니까 항상 이런 점들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도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도 현대위아는 오늘 전고점을 경신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근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인터넷 기업들,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모두 지난 1월달 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유독 삼성전자의 흐름이 가장 지루하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와 자동차 이 대형주의 포트를 어느 정도 많이 채워놓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시켜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업종을 매수할지 저는 당연히 반도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은 들 수 있겠지만 더 상승하기 전에 미리 수량과 물량을 모아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다면 조금 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되었을 때는 또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17만 5천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약 1.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스권 내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익적인 면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다 보면 많은 증권사에서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상당히 경계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파른 상승이 나온 위치는 물론 그 종목의 적정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버슈팅이 나와서 적정 주가보다 더 상승이 나온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 오히려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고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는 것은 어쨌든 업황 자체가 더욱더 나아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은 SK 하이닉스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메모리 가격 상승, 스마트폰 출시, 그리고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이렇게 다양한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수량을 모아나간다, 이런 생각과 함께 조금은 지루한 구간을 이겨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를 보더라도 오늘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 다른 업종들이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약 25%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시가총액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업종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있던 이런 수급들이 옮겨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밸런스 있게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국발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6,000명까지 기존의 2,000명에서 무려 8배나 증가를 하였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9시 뉴스를 보니까 아예 시작하자마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차 접종뿐만 아니라 2차 접종까지 마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가 돼야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시장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이런 이슈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들, 크게 하락이 나온 종목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라면 다시 이런 이슈가 조금 누그러질 때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1차 접종이 많은 상태이니까 정말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 그때를 보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소비와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기분은 썩 좋진 않아도 언제나 그랬듯이 실적이 받쳐준다면 지금 공포감과 조금은 줄어드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 중요하게 보시고요. 이 실적과 함께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할지 매도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씩 성장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넷 기업들이 달려주었고 또 자동차 2차전지 마찬가지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도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보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